아직도 항노화를 위해서, 저성노화를 위해서 영양소까지는 필요 없고 음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아직 그 기능의학적으로는 공부가 잘 안 되신 분이라고 보고요.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건강에 관련된 질문, 또 영양제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주시고, 또 근황에 대한 질문도 주셔서 제가 오늘은 그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렇게 영양제 뭐 열 몇 개씩 먹다고 하면 사실 또 주변에서 어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 너 간 다 망가진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상인 사람이 영양제 많이 먹어서 간 망가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영양소들 위주로 보면요, 대부분 다 간에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일단 비타민 B나 비타민 C는 오히려 간에 좋고요. 네, 그리고 글루타치온 간에 좋은 거 너무 다 아실 거고, 간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영양소는 사실 몇 가지 미네랄 종류가 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철분이 너무 많아진다든가, 또 미네랄 종류 중에 뭐 마그네슘이나 뭐 아연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제품은 제가 단독 제품으로 돼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분 단독 제품이라든가, 뭐 마그네슘이 너무 고용량으로 들어있다든가, 이런 건 제가 아예 공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연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종류들은 종합영양제에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로 있는 그 정도 가지고 간에 문제가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간에 문제가 되는 거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허브 제품들. 예, 허브 제품들 약간 그 생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좀 특별한 케이스들이 좀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필수적으로 챙기는 뭐 유산균이라든가 또 오메가3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뭐 이런 비타민 B군이라든가 이런 거는 간에 영향을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간에. 근데 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에서 막 아침에 이렇게 3-4개씩 먹으면 또 오히려 더 안 좋다. 막 이렇게 10개씩 먹으면 언젠가 서로 상충되는 영양제가 있어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근데 그런 얘기가 약하고 영양제에 상충되는 건 있을지 모르는데, 영양제끼리 상충되는 것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양제는 영양소일 뿐입니다. 예, 영양소가 약처럼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상충이 돼서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큰 부작용이 나고 그럴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너무 과도한. 네, 영양소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영양소, 필수 영양소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약처럼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또 할 건데 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영양제 솔직히 요즘 우리 사람들 얼마나 잘 먹냐. 음식으로 다 충분하고 과일 충분히 먹는고 이미 사람 몸에서 다 생성되는데 그걸 왜 돈 주고 그렇게 비싸게 먹냐. 이거 너무 마케팅이다. 솔직히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 그래서 197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농무성에서 이미 정부죠. 미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이 워낙 음식 잘 먹으니까 살도 많이 쪄 있고 비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 조사해 봤더니 칼로리만 많이 먹었지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1970년대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은 영양제 사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한국은 뒤늦게 시작됐죠. 2000년대 넘어오면서 미국 논문들 중에 미국의 의사협회지에서 나온 자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어떤 논문이 실리냐면 음식만으로는 적절한 그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소들을, 필수 영양소들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이미 논문에서 발표합니다. 일본 과학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95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이 채소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부족해지는 것을 발표해요. 그래서 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철분, 90년대 이후부터는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 한 단만 먹으면 될 정도 용량이 19단을 먹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요즘 채소 과일은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유기농이 없어졌잖아요. 유기농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하우스 재배하고 유기농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토양에서 올라오는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채소 속에서 쌓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채소가 옛날 채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 그거 와닿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포도랑 딸기, 수박 이런 걸 같이 가족들이랑 먹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달기만 하고 시큼한 맛도 없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사실 이런 연구도 봤어요. 제가 복숭아 50년대 복숭아 베타카로틴이라는 그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 2알만 먹으면은 충분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비교해 보니까 52알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2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은 찌는데 칼로리는 넘쳐나는데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빈곤 현상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살은 찌는데 피곤해. 저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 요즘 채소나 과일들이 다 맛을 위해서 개량을 하지 영양 성분을 위해서 개량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영양제 살 돈으로 야 과일 채소 많이 먹으면 돼. 그거는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 얘기고요. 아직도 항노화를 위해서 조성노화를 위해서 영양소까지는 필요 없고 음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아직 그 기능의학적으로는 공부가 잘 안 되신 분이라고 보고요.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파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근데 포크레인 쓰지 마. 삽질로도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거는. 찔러도 언젠간 되겠지. 근데 오래 걸리잖아.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인 네. 거죠. 근데 우리는 포크레인을 갖고 있어요. 이미 다 개발돼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쓰지 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필수 영양소들 다 개발 잘 돼 있는데 이걸 왜 먹지 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또 이 영양제 반대론자의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네네네.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영양제를 먹은 게 솔직히 10년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양제가 정말로 효과 있다 없다를 연구할 기간이 없었다. 또 연구된 논문도 없다. 네, 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검증된 이거 게 없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거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긴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의사잖아요.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약에 대한 연구만 봤어요. 약을 하나를 쓰려면, 환자한테 쓰려면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지 않으면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약은 몸에 원래 없는 물질이에요. 이거를 한 그룹은 가짜 약을 주고 한 그룹은 진짜 약을 줘가지고 이 약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효과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이걸 보고 검증을 해요. 그다음에 부작용도 없어야 돼. 적어야 돼. 물론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되면 약을 씁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갖고 있어요. 우리 의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 사고방식을 영양소에 도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사람은 영양소가 몸속에 없어야 돼요. 비타민 C를 아예 안 먹이고 3개월을 이쪽은 먹이고 해야 돼요. 자, 3개월 동안 안 먹이면 비타민 C 안 먹으면 계열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예, 실험이 되지가 않아요. 약은 몸에 원래 없어도 되는 물질이지만 영양소는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질이에요. 필수 영양소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타민 B1 부족하면 생기는 병 이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 이거 부족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기고요. 예, 뭐 각기병, 뭐 구루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뼈가 자라지 않아서 비타민 D 뼈가 자라지 않아서 뼈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거하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그렇게 약에 대한 실험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면 안 된다. 예. 자, 두 번째는, 자, 좋습니다. 동물 실험은 되게 많아요. 동물 실험을 적용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동물 실험을 하고 영양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한테 적용한 대규모 연구가 없다. 약은 당연히 동물 실험 먼저 하고 효과가 있으면 인간한테 대규모 해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됐을 때 약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 영양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되게 많지만은 영양소를 만약에 안 썼을 때의 안 좋은 점 이것을 영양소를 우리가
그 가격으로 사서 먹었을 때 이득을 얻는다면 대규모 연구가 없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영양소는 부작용이 있나요? 거의 없죠. 예. 필요 없는 물질을 넣는 거 아니잖아요. 약처럼. 약의 기준으로 따져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대규모 연구가 없는데 왜 자꾸 쓰냐는 거야. 이거는 약의 기준이에요. 영양소기를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쓸 영양소가 없어요. 하지만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 영양소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다 그냥 내려놓고 노화도 빨리 맞고 그냥 힘들게 살아야 돼요. 세포 기능 떨어져 가면서. 근데 거기까지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양소를 가지고 내가 재산을 탕진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정도의 돈을 써서 영양소를 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다면 대규모 완벽한 연구가 없더라도 충분히 개연성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소규모 연구들은 많이 있고 동물 실험 연구는 엄청 많고 그러면 이건 내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쓸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연구가 대규모 연구가 없다 그래갖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된 기능식품들은 이미 다 검증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말할 거 없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된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거 완벽하게 증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해서 대규모 연구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미 다 연구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쓰는 게 맞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왜 그 반대론자 분들은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갑자기 그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은 오로지 대규모 연구로 완벽하게 약처럼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추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양소는 몸에서 필수한 물질이고 약이랑 다른 물질이고 그리고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면서 당연히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고 또 이미 대규모 연구까지 아니더라도 많은 연구들이 돼 있어서 이미 또 검증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얼굴에 시술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과 가서 피부 관리 해본 적도 없고 딱 한 번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희 채널에 참여하시는 그 선생님 병원에 가서 시술하는 걸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해봤고 피부 관리 딱 한 번 해봤습니다.